오늘 미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하자 전기차도 니콜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3.05%, 리비안 2.42%, 루시드 3.17%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니콜라는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니콜라는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식을 매각을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모두 5억 달러를 새로 조달할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자금 조달 계획은 주가의 상승 촉매로 작용을 하지만 니콜라는 오히려 경영난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는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10대 1 주식 병합을 발표하는 등 회생에 힘을 쓰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최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을 출시하지 못해서 현지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이 위험 노출액 익스포저를 줄였던 투자자들이 지난주 글로벌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주식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오늘 고객 메모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정하는 재량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지난주 크게 늘어서 축소폭을 완전히 만회했을 뿐 아니라 다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폭락장에서 시장이 얼마나 빨리 회복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지수 옵션과 대형 기술주, 경기 순환주, 방어주의 투자가 쏟아졌다고 도이체방크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은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한 지 불과 2주 만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진정되고 미국 경제 지표에 잇따른 호조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폭락 장세가 펼쳐지니까 일각에서 다음 달 FOMC에서 이 앞서서 0.5%의 긴급 금리 인하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연말까지 1%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서 주식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4일간 은행, 보험, 연기금,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48개 고객사 중에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보유한 고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분의 3이 경기 침체 없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객 메모에서 이 수치는 지금까지 연착륙 시나리오 관련 조사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라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최근에 2차례 연속 조사에서 가장 큰 우려 사안이었지만 연준의 정책적 실수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2명 중에 1명이 연준이 올해 0.25%씩 3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이 14일에서 19일 경제학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명이 페드가 9, 11, 12월 금리를 각각 0.25%씩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 모두 0.75% 인하하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1인 34명은 페드가 올해 금리를 2번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를 한 번만 내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고 11명은 금리를 1%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9월에 금리를 0.5% 내리는 빅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 시장은 0.25% 인하하는 베이비 스텝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3%까지 치솟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급속히 확산했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한때 9월 빅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통화정책 분야 고위 당국자 회동인 잭슨 홀 미팅이 이번 주 열리면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월의 연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 오전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밤 11시쯤 나올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분위기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하 폭에 대해서 다소 말을 아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거의 전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9월 인하폭은 0.25%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0.25% 금리 인하 전망은 75%로 0.5% 인하를 전망하는 25%보다 높습니다. 이달 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0.5% 인하에 대한 이른바 B컷 기대도 커졌는데 지난주 발표된 물가 지표 등을 볼 때 연착륙에 무게가 실리면서 인하폭 전망은 작아졌습니다. 향후 발표될 경기 지표도 금리 인하폭을 가늠할 주요 변수입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개인 소비 지출과 8월 고용 보고서, 또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28일 날 미국 GDP, 또 30일 또 PCE, 그리고 9월 초 발표되는 고용과 CPI 등 9월 FOMC까지 지켜봐야 할 지표가 아주 많이 중요한 지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7월 FOMC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당시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고 파월 의장이 밝힌 바가 있어서 지난 회의 내용도 9월 금리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보면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틀째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각각 1.7%, 1.9%나 급락을 했던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오늘은 낙폭이 2.5에서 2.9%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자 전쟁 휴전이 결정적 순간을 맞았다면서 휴전 합의를 낙관한 것이 유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면서 하마스만 수용하면 휴전길이 열릴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2.53% 급락한 77.66달러로 떨어지고 미국 유가 기준물인 WTI 역시 2.97% 폭락한 74.37달러로 마감했습니다.